요즘 밤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스마트폰 주식 앱에 파란불이 가슴속까지 번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이었잖아요. 이제 기름차의 시대는 끝났다.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가 될 거다 라는 확신이 대한민국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10%, 20%씩 치솟았고 식당에 가든 카페에 가든 옆 테이블에서는 2차전지 종목 이름이 끊이지 않고 들려왔죠. 그야말로 부의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뜨거운 플랫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축제는 끝났고 불 꺼진 전시장에는 차가운 정적만 흐르는 느낌입니다. 한때 천장을 모르고 솟구치던 주가는 반토막을 넘어 3분의 1 토막이 났고 뉴스에서는 연일 전기차 수요 절벽이니 캐즈미니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들만 쏟아집니다. 거봐라, 결국 거품이었지? 라며 비아냥대는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을 믿고 투자했던 내 손가락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8세 박 팀장님이 계십니다. 박 팀장님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대기업에서 과장 직급을 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죠. 2년 전 박 팀장님은 평생 모은 적금에 조금 무리를 해서 대출까지 보탰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대주고 싶었고 고생한 아내에게 멋진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가 선택한 곳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는 2차전지였습니다. 당시 주가가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팀장님의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60%입니다. 퇴근길 만원 지하철 구석에서 몰래 열어본 계좌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아내에겐 조금 떨어졌지만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 짓는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직도 배터리 들고 있냐?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샀어야지 라며 툭툭 한마디씩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박 팀장님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이제라도 다 팔고 떠나야 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박 팀장님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공포가 과연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신기루인지 말입니다. 박 팀장님이 괴로워하며 손절을 고민하는 바로 지금 시장의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데이터들이 꿈틀대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중국의 점유율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뉴스에서는 연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넘겼다며 호들갑을 떱니다. 이걸 보면 이제 기술력도 중국한테 밀리고 우리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의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아주 황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높은 진짜 이유, 그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내수시장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를 달지 않은 채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을 꽁꽁 닫아 걸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점유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실력을 보려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미국의 고성능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10개 중 4개는 여전히 우리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배터리가 안방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 우리 한국 배터리는 전 세계의 험난한 도로를 누비며 진짜 실력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이 저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천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대한 방패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박 팀장님은 아마 뉴스를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미국이 IRA 법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던데? 맞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이 법이 사실상 중국 배터리 금지법이자 한국 배터리 육성법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산 부품이나 광물이 조금이라도 섞인 배터리를 쓴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FEOC, 즉 해외 우려 기관 규제입니다. 2026년인 지금 이 규제는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그럼 그 거대한 미국 시장을 누가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테슬라, 포드, GM 같은 미국의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 없이 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중국을 빼고 나면 대안이 어디 있을까요? 유럽? 일본? 아니요. 대규모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을 고용해서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척척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유일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독점권을 쥐어준 셈이에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마다 받는 보조금, 즉 AMPC라고 불리는 생산 세액 공제 규모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배터리 셀 1kW 시당 최대 35달러, 모듈까지 하면 45달러를 정부가 현금처럼 챙겨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어떤 분기에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번 영업이익의 50%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이 보조금에서 나옵니다. 보조금 빼면 적자 아니냐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장사의 기본을 모르는 소리죠. 국가가 대놓고 우리 땅에서 물건 만들어 팔면 이만큼 돈을 줄게 라고 약속했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후보가 우리뿐이라면 그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박 팀장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심지어 미국 정부가 물건을 만들 때마다 보너스까지 얹어주고 있어요. 이런 사업 환경이 역사상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LFP 배터리도 미국에 공장 짓고 들어온다던데 라는 걱정도 들리죠. 하지만 미국의 견제는 집요합니다. 우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분 제한을 25% 미만으로 묶어버리거나 기술 유출을 빌미로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인 셈이죠.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진짜 무기, 초격차 기술력이 더해집니다. 중국이 우리는 싸게 판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더 멀리 가고 더 안전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살 때 조금 싸다고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 제품 사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주더라도 성능 확실하고 AS 잘 되는 갤럭시나 아이폰을 사시나요? 자동차 배터리는 목숨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영하 20도 추위에도 방전되지 않고 단 1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배터리.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선 대한민국의 NCM, 즉 삼원계 배터리가 독보적입니다. 사실 여의도의 큰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기업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파도가 잠시 덮친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미국 시장이라는 노다지를 독점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상상할 수만큼 점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팀장님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사실은 공매도 세력이 가장 바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져야 그들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이익을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보조금은 쌓이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무려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수주를 기록한 산업이 있었나요? 자, 이제 박 팀장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눌렀던 진짜 주범을 소환해 볼까요? 바로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전지 주가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건 전기차가 안 팔려서라기보다 이 리튬 가격의 폭락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때 톤당 60만 위안을 넘나들며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았던 리튬 가격이 거짓말처럼 80% 넘게 빠지면서 시장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리튬 가격이 저 모양인데 배터리 회사가 돈을 벌겠어? 라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런데 박 팀장님, 그리고 여러분, 원래 투자의 기회는 모두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바닥을 파고 있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리튬 시장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전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어요. 전 세계 리튬 광산들이 가격이 너무 낮아지자 이 돈 받고는 못 판다라며 하나둘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입니다. 2026년인 올해 전 세계 ESS 수요는 작년 대비 5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 그 전기를 담아둘 거대한 배터리들이 필요해진 거죠. 리튬을 찾는 곳은 급증하는데 공급은 줄어든 상황. 이미 리튬 가격은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점 대비 30% 이상 반등하며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무시무시하게 개선됩니다. 비싸게 사둔 원자재 재고 손실이 사라지고 판가는 다시 정상화되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마법의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여의도 증권가 뒷골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수조 원을 걸었던 공매도 세력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2차 전지는 끝났다라며 주식을 빌려다 팔아치우고 주가가 더 빠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난 2년간 엄청난 돈을 벌었고 우리 박 팀장님 같은 개미들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미국에서 보조금이 쏟아지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다급해진 겁니다. 만약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가를 미친 듯이 폭등시키는 쇼스퀴즈의 시작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주가가 5% 오르면 공매도 기관들은 불안해집니다. 10% 오르면 식은땀을 흘리죠.
그러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그들은 파산을 막기 위해 앞다투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폭등이 폭등을 부르는 광기 어린 상승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쇼스퀴즈가 터졌을 때 불과 며칠 만에 주가가 100% 넘게 튀어 올라갔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2차 전지는 조심해라 라는 보고서를 내놓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바로 박 팀장님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끝까지 물량을 던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개미들이 물량을 쥐고 있으면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되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들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 팀장님,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횡보장은 사실 거대한 폭발을 앞둔 마그마가 지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격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리튬 가격의 반등과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절박함이라는 진짜 숫자를 봐야 합니다. 기술은 이미 완성되었고 시장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인 원자재 가격까지 우리 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고개를 저을 때 진짜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조용히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의 끝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 팀장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의 흐름이나 공매도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은 그 기업이 무엇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가요? 중국 LFP 배터리가 싸서 대세다. 한국 NCM 배터리는 너무 비싸서 외면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건 마치 티코가 싸니까 에쿠스나 제네시스는 이제 안 팔릴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터리도 다 같은 배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미터나 가요? 겨울에 배터리 빨리 안 닳아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하이니켈 NCM 기술입니다. 중국의 LFP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넣어도 우리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짧을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처럼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은 주행거리가 30%에서 40%까지 뚝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한국의 하이니켈 기술은 저온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왜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우리 배터리를 줄 서서 기다릴까요? 그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겨울에 멈춰서는 차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격차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이른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은 0에 가깝고 충전 시간은 단 10분으로 줄이면서 주행 거리는 2배로 늘리는 기술이죠. 중국이 보조금으로 시장을 점유할 때 우리 연구원들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에 해당하는 전극 활물질을 조절하며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70년대에 우리가 폰이라는 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전 세계 누가 대한민국이 자동차 강국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반도체는 또 어떻고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전 세계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지금의 2차 전지는 그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할 유일한 산업입니다. 특히 2026년인 올해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는 실적의 질을 보면 전율이 돋습니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낮은 저가형 제품보다는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꽉 채우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이 거대한 기술의 성벽이 무너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파도가 거셀수록 바위는 더 단단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주권입니다. 과거에는 중동의 석유에 우리 경제에 명운이 걸려 있었다면 미래에는 배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전 세계가 자원 무기화로 전쟁을 벌이는 시대에 독보적인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졌다는 건 국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손을 잡아야만 그들의 에너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박 팀장님, 아이에게 아빠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산업의 주주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의 주가창에 찍힌 파란 숫자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 구름 뒤에는 여전히 눈부신 태양처럼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철천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의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전 세계의 도로를 한국의 에너지로 채우겠다는 확약서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늦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시작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2차 전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짜릿한 반전의 직전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퇴근길 지하철 안 박 팀장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도 박 팀장님은 습관적으로 주식 앱을 켭니다. 화면에 찍힌 마이너스 60%라는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신기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가슴을 옥죄던 그 숫자가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돈의 기록이 아니라 박 팀장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과 미래 에너지 주권에 걸었던 믿음의 무게였던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지금 박 팀장님이 보고 있는 파란 숫자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매긴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들, 즉 미국의 IRA 보조금이라는 든든한 보험, 리튬 가격의 바닥 반등,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갚아야 할 수조 원의 쇼스퀴즈 물량, 마지막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이니켈 기술력까지. 이것이 바로 박 팀장님이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가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늘 공포라는 터널을 지나온 뒤에야 빛을 발했습니다. 90년대 말 IMF 위기를 견뎌낸 기업들이 세계를 제패했고 2008년 금융위기의 공포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지금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캐즘의 구간은 가짜들이 걸러지고 진짜들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거대한 역과장치와 같습니다. 박 팀장님, 이제 어깨 좀 피셔도 됩니다. 아이의 학원비, 아내와의 여행 꿈 결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시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2026년인 올해 리튬 가격이 20% 넘게 꿈틀거리며 반등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식은땀이 차트 위로 번질 때 그때가 바로 박 팀장님의 인내가 보상받는 축제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물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진심은 하나입니다. 데이터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왜 공포에 질려 소중한 기회를 버리려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죠. 숫자의 등락에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대신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공장의 기계 소리와 연구실의 불빛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날,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전히 2차 전지 시장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걱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은 주식창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가치는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